네, 그래도 뭐 금융시장을 약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 금융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뭐 긴급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요 소식인데, 이거는 이제 자료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트럼프 이란 핵시설 세고 정밀 타격 공식 발표. 네, 작전 개시 6월 21일. 미국의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네, 우리는 이란의 세계 핵시설 포로도, 나탄즈, 에스판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 주요 목표인 포로도에는 전략 무장 폭탄을 투하를 했다. 모든 전투기는 무사 귀환 중이며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핵심 타격 대상 포로도, 나탄즈, 에스판. 원래는 이제 6월 19일 날에는 향후 2주 내에 군사 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외교 경로를 포기한 후 군사 개입을 확정을 했죠. 불과 48시간 만에 외교적 관망에서 직접 군사 개입으로 급선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 공조 전환과 연동된 강경 노선 변화로 간주된다. 네, 이란의 반응. 하메네이, 미국의 군사 개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보복 가능성을 명시했죠. 시장 영향 변수, 호르무즈 해협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 통과 지점 마비 위협. 이란이 선박 위치의 식별 장치를 적극적으로 교란 중에 있다. CNBC 보도에 의한다면. 그래서 해상 물류 혼란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정보기관 공식 발표. 요거는 이제 3월 달이고 그래서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 반응이 전망되는 이제 초기 전망. 우선은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하락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오프 선호로 전환돼 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겠죠. 또 미국 자산은. 네, 주식 시장은 변동성 확대, 단기 급락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동의 전면전 우려 심화. 금 가격은 급등이 좀 예상이 된다. 안전자산 회귀 흐름 강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6월 21일 이란의 핵시설 세곳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에 대한 정밀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를 매우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공격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기존 외교적 접근을 접고 이스라엘과 군사 공조를 본격화했다는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이란의 보복 여부 및 해협 봉쇄 가능성은 국제 에너지 및 금융시장의 단기 충격을 가할 고위험 요인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보기관과 대통령 간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 차이는 향후 국제 외교 불확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쵸? 예, 그런 이야기 우선은 이제 전해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나온 이야기들,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미국, 이스라엘 3자 충돌 분석 보고서. 우선 주요 사건, 미국, 이란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판 공습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의 직접 공습 사상 최초. 요거는 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는 방사능 유출이나 오염은 없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발언, 평화가 오든
것인지 아니면 이란에 지난 8일보다 훨씬 큰 비극이 닥칠 것이다. 아직 남은 목표는 많다. 지난주 우리는 미국과 외교 협상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파기했다. 이번 주에는 유럽과 협상 중이었는데 미국이 그것을 파기했다. 지금 이란 내 사망자 수가 최소 430명 정도. 이스라엘 민간인 24명 사망자. 미사일 공격 횟수는 20여 차례. 방사능 누출 여부는 없다. IA 및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 발표 기준으로.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거기는 원전 관련된 거, 원자력 관련된 것이 방사능이 누출 여부가 없다고 합니다. 중동 전면전 리스크 고조. 이란은 모든 옵션을 유지한다고 언급. 다시 뭐 핵무기 개발 체계, 해상 봉쇄, 사이버 전쟁 포함 가능성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사태 통제 불능 위험 발언은 국제사회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발언에 의해서. 국내 정치 레토릭과 군사 행동 간 괴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공적 작전 프레임을 강조. 반면에 IAEA 등 외부 기관은 물리적 파괴에 대한 실증 부족 언급. 향후 신뢰성 논란이 좀 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원유 에너지 가격 급등, 방산주 강세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과 이란 직접 충돌, 그리고 중동 전면전 확전 가능성이 있다. 국제질서, 유엔 중심 다자 외교 기반 붕괴 신호, 그리고 핵 확산 리스크 재부상. 법적 정당성, 유엔 동의 없이 이란의 핵 시설 선제 타격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내리고 문서를 따라라.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 관련된 건데 잠깐만요. 이거가 아닌데. 이거 뭐 추가 타격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 방지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아니, 이거 말고 분석 자료. 네, 요거죠. 요거 봅시다. 뭐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차단 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이 구조 분석. 무엇이 차단되는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위치. 이란과 오만 사이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해를 잇는 좁은 해협. 여기에 2024년 기준 2천만 배럴 원유 대규모 LNG 운송 통로이다. 차단, 선박 접근 금지 수준의 군사적 봉쇄, 기뢰, 미사일 위협, 해상 충돌 우려에 따른 민간 선사 운항 포기. 실제 차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차원의 운송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차단 시 직접적인 영향, 원유 수송,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원유 대부분이 해협 통과하고 있다.
LNG 수송, 카타르산 LNG 대부분이 해협을 경유하고 있다. 석유 제품, 정제유, 디젤 증질유. 그래서 뭐 다른 해상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메드 파이프라인이 있고 수에즈하고 지중해. 그다음에 또 여기는 아부다비 푸자이라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레룩에 있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페트롤 라인. 그리고 이란과 중국의 내륙의 경로도 있습니다. 루트도. 근데 여하튼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유가가 좀 올라가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많이 유가 상승을 인해 가지고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거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충돌 시의 글로벌 증시 대응 시나리오. 지정학적 충돌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증시 1차 반응 프레임. 우선 기본 전제 충돌의 세 가지 성격. 미국의 직접 공습, 슈퍼파워 전면 개입 신호. 이란의 보복 지속. 군사 충돌의 장기화 가능성.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주변국 개입 리스크. 이렇게 되면 이에 따라 시장은 세 가지 프레임 기준으로 반응할 수 있다. 불확실성 급등 프레임. 위험자산 매도, 안전자산을 매수하게 된다. 그래서 금, 달러, 국채 강세, 주식, 원자재 급락.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위험자산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 프레임.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재부각.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부각. 원유, 천연가스 상승, 에너지주 강세. 항공 운송주 약세. 이건 그쵸. 그 다음에 군사 산업 수혜 프레임, 방산 보안, 사이버 섹터 매수 유입. 미국 증시 단기 하락 후 방산 에너지주 차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 회피성 자산 이탈, 기술주 성장주 타격 불가피하다.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에너지 방산 중심의 섹터 로테이션. 정치 불확실성은 하반기 대선 흐름가 뭐 대선 흐름 아니지. 유럽은 이란산 원유 비중은 낮지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ECB 통화 정책 방향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인플레이 물가가 좀 상승하게 되면. 그리고 중국 본토 홍콩 증시도 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업종별 리스크 및 수혜 구조. 그다음에 에너지는 수혜, 유가 급등에 따른 마진 확대, 에너지 기업 실적 개선 기대, 방위산업 수혜, 군사 충돌 장기화 시 방산 수출 확대, 관련 예산 증액 기대, 사이버 보안 AI 무인기 수혜. 타격을 받는 것은 이제 항공 운송 여행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상승 전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행 심리 위축이 되고 연료비가 증가한다.
금융도 안 좋겠죠. 변동성 확대, 일부 이익이나 신용 시장 위축 가능성이 존재한다. 헬스케어 쪽은 중립, 완만한 상승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헬스케어 쪽. 안전한 비경기 업종으로 회피성 자금이 일부 유입될 수 있다. 그래도 뭐 당장은 좋지는 않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전쟁이 지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부상자 분들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투자 전략 시나리오, 국지전 단기화. 만약에 이제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 일정 수위 조절에 성공해가지고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전선이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가 매수 이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시나리오 국지전으로 우선은 그냥 세 군데만 포격하고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급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낙폭과대 기술주, 항공주 저점 매수. 그리고 방산주는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수익 실현 고려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 국지전으로 된다고 한다면. 요건 이제 시나리오 A고 시나리오 B 충돌 가능 장기화 확산일 때. 이란의 주변국 개입,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 추가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또 포격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글로벌 증시는 급락, 리스크 회피 급증. 현재 그래서 방산 에너지 금 관련된 비중 확대. 항공 소비주는 축소. 만약에 장기화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확대고. 국채,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 편입 확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하니까. 경기 민감주 회피. 경기 민감주 회피. 요거는 이제 장기화 됐을 게 충돌 장기화 확산될 때. 그리고 또 시나리오 C 글로벌 확전, 외환 시장 충격. 사우디, 이라크, 레바논 등 개입. 이거는 완전 글로벌적으로 확전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개입을 아직 안 했죠. 제가 어제 좀 방송을 할 때 그 러시아 개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좀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개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과 대립 구도가 격화된다고 한다면은 금융시장 전면 조정. 이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 A는 국지전 단기화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시나리오 B는 장기화 됐을 게 근데 이건 완전 글로벌적으로 확장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 전면 조정, 유가 폭등, 금리 외환시장 혼란, 달러하고 금 실물자산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달러 국가의 외환 리스크 방어 전략 필수하다. 필수적이다. 하여튼간 뭐 글로벌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비용 인상, 비용 인플레, 단기 영향, 글로벌 증시 전반 하락 압력이 있다. 특히 기술주하고 소비주 중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수혜 섹터는 에너지, 방산, 사이버 보안, 금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겠죠. 에너지, 방산, 사이버 보안, 금 등 지정학 수혜 자산. 민감 섹터, 항공, 운송, 글로벌 소비, 대외 의존 산업. 아마 운송 쪽은 그 해운 쪽은 올라갈 거예요. 해운 운송비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보면은 뭐 현재 상황 분위기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전화해가지고 호르무즈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아까 이야기 안 했죠. 네, 미국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 방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이란 석유 80%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하니까. 핵심 이슈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재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 해상 초크 포인트. 글로벌 위협 해협 봉쇄 시 전 세계 하루 원유 물동량 20%가 차단될 위험이 있다. 미국,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 활용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석유 고객국으로서의 지렛대 가능성. 네,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중국 정부가 이란에 전화하길 바란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 해협 봉쇄를 지지하고 있다. 이란 의회에서. 최종 결정권은 국가안보위원회 NSC에 있다. 아직까지는 뭐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2024년 기준 하루에 2천만 배럴 전 세계 석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해협이 장기 봉쇄되면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지금 80달러 근처 아니에요? 브렌트 유가? 으이씨. 잠깐만. 네, 79달러. 79달러까지 지금 브렌트가 올라왔죠. 네, 해협이 장기 봉쇄가 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고겠죠. 네, 여하튼간에 하루 160만 배럴 정도. 그중 80%가 중국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은 5함대 바레인 주둔 페르시아만 내 해상무역 보호 임무 수행 중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파급 구조. 이거 제가 따로 올려드렸어요. 블로그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LNG 수송선이 통과하는 좁은 수로입니다. 하루 2천만 배럴 수준의 원유 대규모 천연가스 수출 물량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네, 이게 지금 배럴당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소식 아까 이야기했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수출선 육상 소유관 경로로 일부 전환 가능하나 용량의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 원유 수입, 이란산 원유 수입선 차단, 중동 전체 공급망 불안정 가능하다.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연쇄 급등 우려, 보험 해운비 급등, 해상 위험 프리미엄 상승, 선박 보험료 및 운송비 급등. 미국의 전략 플랜 중국을 압박 수단으로 좀 활용하려고 한다.
중국이 이란의 봉쇄 시도 자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 석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이기 때문에. 근데 지정학적 딜레마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러한 제어 요청이 효과적일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요청한 것에서 중국의 입장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미발표. 시장의 일반 인식 시간 수일 내에 해상 전투 종료가 예상된다. 미국 해군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봉쇄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봉쇄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 해군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이 종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문가는 이제 수개월 동안 혼란이 가능하다. 혼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금방 해지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 공격을 해야 되겠죠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미국이 스텝이 꼬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의 핵시설만 세 곳만 공격을 했는데 다시 호르무즈 해역까지 또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럼 이란도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 경고는 수개월 동안 혼란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시장 일반적 인식은 일시적 해상 교란 수준으로 경시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가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사 위협 때도 제한적이었다는 반응이 있고 이번엔 실제 공습 이후 위기 고조됐고 전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위협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적 정리, 대응 프레임워크, 단기 대응 전략. 우선은 에너지 관련 자산. 네, 이쪽은 뭐 에너지 ETF, 에너지 대형주, 천연가스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상 보험, 해상 방산 장비, 무인 감시 기술 테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취약 업종은 항공, 운송, 항공. 요거는 이제 항공 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송 관련한 거고. 요거 해상, 운임비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원자재 수입 기업 같은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하는 기업도 안 좋을 거고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안 좋을 거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해운 석유 제품, 비료, 석유화학 공급 차질 구조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냥 비용 인플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그걸로 이제 원자재 수입으로 해서 손실을 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은 인플레 관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통화정책, 유가 급등, 인플레 우려 재부상. 그래서 긴축 일시 연기 이건 넘어갑시다. 지정학 핵심 지점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공급망의 생명선으로서 봉쇄는 단순 해상 위협이 아닌 세계 인플레이션 내관이다. 시장 가소평가 리스크 시장은 미 해군이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지연, 혼란, 전선 확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미군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이 또 지켜주면은 뭐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가 전선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미국을 믿고서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배들이 많이 있을까요? 운송선들이 아무리 뭐 미국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네, 여하튼 그래서 혼란은 당분간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미래를 딱 단정해서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우선은 당장은 음, 뭐 당장은 핵심은 그거죠.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다 상승한다. 결국은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겠죠. 우선 뭐 금융시장도 안 줄 거고. 트럼프 2기 국무장관 루비오 중국의 석유 의존성을 거꾸로 활용하여 외교적 제어로 나선 상태다. 향후 과제 군사 에너지 중국의 삼각축 사이에서 글로벌 원유 시장의 방향성을 잃고 진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쭉 보셨죠? 내용은 이제 아시긴 할 거예요. 지금 움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에서 움직인 게 뭐가 움직였을까? 우선 달러 인덱스 좀 봅시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반등하긴 했죠. 뭐 이전보다는 좀 반등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을 안전자산으로 지금 잘 안 보고 있나 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볼까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떨어진 거라서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어요. 변동성부터. 그러니까 허기사 그 발표했던 그 시점 자체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때가 아니었거든요. 시장이 멈춰 있는 상태를 가지고 금 쪽 볼까요? 금도 아직까지 뭐 큰 변화는 없고, 그렇죠? 금은 좀 아직 잠시만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코인 쪽 봅시다. 코인은 움직였겠지?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다 야. 예, 코인은 움직였죠. 지금도 움직이고. 예, 그러면은 지금 코인이 지금 보시다시피 네, 더블탑이 나왔어요. 더블탑이 나온 상태에서 빠진 상태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술주하고 엔비디아, GPU하고 코인하고 연동돼서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면도 없잖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은 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끝났잖아요. 그 모멘텀 끝났으니까 지금 여하튼간에 코인 쪽이 99,000달러까지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핵심은 유가죠. 비용 인플레.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제가 아침에 그 오전 방송을 좀 진행했었잖아요. 오전 방송 진행할 때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해봤자 얻을 게 없는데 그냥 위협 정도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행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올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그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냉정하게 현재 상태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면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과시용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또 뭐 여기까지 뭐 호르무즈까지 하고 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전면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란에 핵시설 세 곳을 타격을 했는데 이것은 전면전은 아니죠. 음, 국지전 관점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배팅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한 부분은 배팅, 그러니까
아예 그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는 이란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 이란한테 니네들 무섭지. 무서우니까 빨리 항복해. 우리 말 들어. 이런 상징적인 위협 용어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가능성이 크잖아요. 원래는 이제 핵시설을 타격해가지고 더 이상 핵을 못 만들게 하려고 했는데 뭐 요번에 아까 발표 보신 것처럼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방사능이 유출 안 될 것까지 예상하고서 상징적으로 국지전 형태로 해가지고 위협용으로만 요 세 곳을 공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영역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면서 뭐 만약에 이란이 항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잘 마무리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 그렇고 계속 뭐 호르무즈 해협도 뭐 봉쇄한다. 그리고 또 이 해협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도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 수준은 갈 수가 있긴 하겠죠. 강공으로 가버릴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문제는 이제 강공이냐 강공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문제가 발생하긴 했어요. 현재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긴 했어. 그러면 뭐 이거 지금 코인 빠진 것처럼 현재 상황은 단기 악재라고 현실적으로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든지 예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발생을 한 거니까. 그게 뭐 국지전이에요, 뭐 전면전이에요. 그걸 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주가가 빠지는 거죠. 어차피 악재잖아. 그러면 현재로서는 악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향후에 더 모니터링 해갖고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된다. 이란이 뭐 항복을 한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항복하는 그런 선언이란지 굴복하는 선언은 없죠.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올 게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져올 게 없으면 계속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죠.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화로 갈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방식은 항상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했을 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공격을 했는데 얻을 게 그거잖아요. 위협을 했으니까는 아예 이제 상징으로 보여줬으니까는 이란의 굴복이라든지 협상을 요구한 건데 근데 이란이 거기에 순응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해.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얻는 게 없잖아. 공격만 했지. 그렇게 되면은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약간 장기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 왜냐면 계속 이란에서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됐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다면 나스닥도 하락 장악형 캔들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미 이거 하락 장악형이던데 보니까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도 하락 장악형 캔들 났고 이게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 장악형 캔들 났고 그리고 이미 S&P 500하고 여기 다 이거 선물 지수거든요. 다 지금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도 지금 폭등한 상태고 유가만 좀 살짝 볼까요? 확대해서 좀 봅시다. 그치? 유가가 또 올라갔어. 지금 여기 신고가 때렸어.
그냥 고가로 네. 물론 올라갔다가 지금 저항대 걸리면서 계속 맞고 여기가 저항대죠. 예, 걸리면서 지금 근데 올라갔잖아. 5일선 타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전고가 돌파했고 다만 이제 여기 앞에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밀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올라가긴 했잖아. 그쵸? 거래량 동반됐네. 예, 그러면 당분간은 저 유가가 어느 정도 선 근데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금융회사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골드만삭스인가? 거기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운임비 상승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시장은 비용 인플레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굳이 뭐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예측보다는 전망보다는 현재 상황의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인플레. 그 관점으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인플레도 뭐 수요 인플레가 아니라 비용 인플레잖아.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서 발생되는 인플레가 아니라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플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하겠지.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뭐 방산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쪽은 오히려 수혜를 상대적으로 테마성으로 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운임비 상승 그런 부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나머지 섹터는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성장주 있잖아요. 네, 그런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다,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됐죠? 어, 이 정도로 해서 방송을 요 내용 방송은 마무리합시다. 끝. 뭐